홍보론입니다. 홍보론 출석 속 과제물 2021학년도에 작성했었던 내용이고요. 최근 2023학년도 2학기가 끝났지만 이 최신 과제물에 대해서는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보통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 과제 문제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다가 게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과제물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홍보물에 대한 이 출석 수업 과제물은 어떤 정의를 설명하는 그런 과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해에는 MPR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교재 내용을 복사할 경우에는 표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의 표현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맞죠. 그대로 복사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PR의 정의와 개념을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봅시다. PR은 Public Relationship의 약자로 어떤 조직이 공중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PR은 공중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의 정책과 절차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관리 기능이다. PR은 공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와 호의를 얻기 위해 조직체의 정책과 서비스 활동을 설명하는 활동이다. PR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선전, 광고, 교화, 퍼블리시티 등이 있다. 선전은 대중에게 조직이나 개인의 이념과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확실하지 않은 가치나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의 인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는 대중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다.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대부분 유료이다. PR, 광고, 선전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목표로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과 전파나 인쇄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PR은 광고와 선전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PR은 언론 매체와 관계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게 하고 언론을 접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이다.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며, 선전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처럼 PR, 광고, 선전은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죠. PR의 정의를 여기서 제시를 해줬고, 그 개념을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PR과 광고와 선전 이런 것들이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PR은 광고와 선전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광고와 선전은 대중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PR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여 공중과 대화를 하고 지속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PR은 일반 소비자 또는 종업원, 주주, 정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하고, 광고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죠? PR은 대상이고 광고는 일반 소비자다. PR은 적극적으로 어떤 대상을 겨냥하는 것이고,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PR은 대중매체 외에 이벤트나 공익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R은 광고나 선전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중요시하여 종업원의 태도나 기업 문화의 도덕성까지 고려한다. PR의 세 가지 모형을 설명하세요. PR의 모형은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 공공정보 모형, 쌍방향 모형이 있다.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은 PR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시기의 모형으로 언론에 자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PR 활동의 핵심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의 진실 여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PR은
선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신문에 공개되어 공중이 읽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언론이 가지고 있었다.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반엄이다. 반엄은 기사의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것에 집중하여 일반인들을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반엄은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지면을 얻기 위한 선전을 했다. 반엄은 스포츠, 연예, 극장, 제품 프로모션 등에서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보 모형은 교통 발달로 인해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언론 대행 모형이 PR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이비리 등 PR 전문가들이 새로운 PR 철학을 주창하며 출연한 모형이다. 공공정보 모형. 공공정보 모형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조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PR의 역할이라고 보는 언론 대행 모형에서의 전환적 사고를 요구했다. 아이비리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란 경험을 통해 큰 기업들이 새로운 PR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력했다. 아이비리는 공중이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에 공감하며 조직의 고객이 되도록 PR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면 진실을 말하라. 공중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은 공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정보 모형은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진실을 전달하지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 주로 정부, 비영리기관,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모델이다. 쌍방향 모형은 쌍방향 불균형 모형과 쌍방향 균형 모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쌍방향 불균형 모형은 조직의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중의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활용하며 설득을 위한 적합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내보내고 목적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쌍방향 모형은 공중에 대한 배려나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쌍방향 불균형 모형에서 공중은 설득 혹은 통제 대상이었을 뿐 조직이나 기업과 평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쌍방향 균형 모형은 공중과 조직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조직에서 공중은 통제나 설득의 대상보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쌍방향 균형 모형은 소비자 주권주의가 발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직체와 공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등장했다. 쌍방향 불균형 모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있고 쌍방향 균형 모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앨런 센터, 스콧 커틀립 등이 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인용해가지고 옮겨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3번 국내외 성공적인 PR 사례를 찾아보고 왜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내 의견을 쓰는 것이 되겠죠. 근데 항상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왔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그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PR을 봤었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대로 여기다가 글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2020년 3월 자동차 제조 기업 현대자동차는 기업 브랜드 광고 Next Awaits 내일을 향합니다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영상은 기업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설명하며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다. 영상은 가장 최신에서부터 처음 기업이 시작한 과거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도 영상 자체도 뒤로 재생을 하여 독특하고 감동적인 영상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이 최신 기술을 자동차를 만들기까지 산업에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기여가 크게는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마치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기업은 선박을 건조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철강을 제조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기업의 정책과 실천이 한국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며 현대자동차를 좋은 기업으로 인식한다. 영상은 기업의 창업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등장시킴으로써 한 사람의 노력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청자는 청년 창업주로부터 깊이 감동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기업은 광고에서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소개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객 충성도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도했다. 기업이 채택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적중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들의 철학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영상은 공중에게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은 기업이 기업의 업적과 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 구현을 보여주면서 공중의 신뢰를 얻게 한다. 영상은 단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람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공적인 PR 사례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관심 가졌던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 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느낀 바를 여기다가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